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 달 만에 또 뵙겠습니다. 4주 만에. 자, 오늘은 이제 4월 첫 주 4월 6일이고요. 드디어 오늘 우리는 역사 시대의 첫 이제 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원고에다가는 벌써 원고는 이제 제 4장입니다. 4장으로 넘어가서 고대 제국의 흥망성쇠라는 이제 큰 타이틀이고, 첫 번째로 성경과 성경 밖의 제국 이야기라고 제국 이야기라고 이제 또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이 사장의 이 성경 밖의 제국 이야기에 대한 이제 주제 성경으로는 두 구절을 이제 뽑았는데, 시편 2편 2절, 그다음에 신약의 사도행전 4장 26절 말씀을 뽑아봤습니다. 두 말씀이 비슷해요. 자, 먼저 시편 2편 2절을 보면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사도행전 4장 26절에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뭐 이렇게 비슷하죠? 거의 뭐 같다고 똑같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의 배경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이제 세상의 군왕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서기 시작하는 이제 역사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들을 또 주제 성구로 뽑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이후에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이스라엘과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는 그런 역사를 막 서로 이렇게 얽혀 있는 역사를 이제 진행해 나가면서 등장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디죠? 예, 구약의 이제 창세기의 갈대와 우루. 자,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제 수메르라고 하죠. 수메르 문명 유명하죠. 이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창세기의 원조가 수메르 문명에서 나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건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그런데 이제 수메르는 잠깐 언급되면서 바로 바벨론으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이제 수메르를 이제 또 지배를 하게 되죠. 또 어느 나라를 꼽을 수 있냐면은 이제 애굽, 오늘날 우리가 이집트라고 하죠. 이집트. 네. 그다음에 아수르, 그다음에 메데와 바사, 네, 페르시아, 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이들 나라에 대해서 일반 이제 역사 기록으로도 이제 우리가 확인이 되고 있고, 유물을 통해서도 이제 역사적 사실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성경 고고학자들도 어떻게 해요? 발굴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역사들이 정말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었구나라는 것을 또 유물로 또 이제 발견을 하기도 합니다. 뭐 이스라엘과 전쟁했던 그런 사건들, 이런 것들은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때부터 이제 서서히 문자라는 것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기록 역사의 시작을 예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갈대와 우르, 즉 수메르죠. 수메르와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갈대와 우르는 아주 아브라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지역이죠. 그럼 이 갈대와 우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창세기에 보면은 뭐 에덴 동산을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레스 강 사이에 이제
고대 도시들이 건설되기 시작했는데 그쪽으로 이제 수메르 문명이 이제 발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을 소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라고 이제 문화학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비옥한 초승달이냐? 이쪽이 이제 강을 두 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지도가 이제 나오겠지만, 네, 굉장히 땅이 기름졌습니다. 네, 그래서 농사 짓기가 편했죠. 네, 강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은 물이 풍부하다는 이야기니까. 네. 그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뭐 하라파, 모헨조다로 같은 고대 도시들이 아주 번성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 중심으로 해서 뭐 우르크, 지금 말하는 우르입니다. 우르, 갈대아와 우르 하는 우르, 그다음에 아카드, 니네베 같은 아주 문명이 이제 꽃피었는데, 이 문명 안에서 아주 혁신적인, 요즘 말로 치면 아주 힙한 건축물들이 아주 유명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가장 핵심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아주 역사적으로 세력 다툼이 심했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불교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힌두교까지 합세를 해서 이 다섯 종교가 아주 역사적으로 오늘날까지 세력 다툼을 아주 심하게, 오늘날까지는 아니죠, 한때 이 세력 다툼을 심하게 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불교와 힌두교도 포함되었다라는 점이죠. 네. 그래서 이 아주 종교적인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라트라는 구조물이 아주 이제 생기게 됩니다. 네, 수메르 바벨론 지역에서. 그런데 이 지구라트라는 구조물이 이제 피라미드 같이, 이제 여러분들 많이 이제 얘기 들으셨겠죠? 예, 피라미드 같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된 건축물인데, 이 구조물이 자 이집트에서도 발견이 되고, 심지어 저 멀리 멕시코 남미 쪽에서도 발견이 되는데, 이게 중국에서도 발견되고 한반도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한반도에서까지 발견이 되니까 한국 사람들은 또 뭐 이렇게 연관 맺는 거 아주 또 재밌어 하잖아요. 어느 학자는 또 이걸 가지고 이 수메르인들이 우리 바로 한민족과 같은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주장을 하느냐, 이 수메르 사람들이 상투를 틀었다, 머리에 상투를 틀었던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죠? 좀 이따 사진으로 제가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근거로 이 수메르 사람들은 씨름을 즐겼다, 스포츠로 씨름을 즐겼다, 약 한 4,000년 전 유물을 통해서 발견된 유물을 통해서 주장을 하는데, 요것도 이제 씨름하는 이제 그 인형이 있어요. 씨름하는 이제 점토가 발견이 됐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똑같은 씨름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수메르 사람들은 우리 조선시대 같은 그런 지게를 많이 사용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을 보면은, 그런데 이런 지게 같은 거는 꼭 우리뿐만 아니더라도 근데 하여튼간 이렇게 또 연관을 짓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수메르 사람들이 이제 음력을 사용했다라는 거, 또 결혼을 할 때 신부가 될 여자 집에다가 함을 지고 가는 풍습이 있다라는 것, 또 그런 것도 공통점으로 뽑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와 말이 우리의 어순이 같은 교차어를 쓴다라는 거를 또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메르어를 보니까는 우리나라 말이랑 좀 비슷한 것도 있네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수메르어 아빠, 엄마는 똑같이 엄마, 또 결의 민족을 상징하는 우리는 우르, 사람은 사람 똑같네요. 카르, 달, 또 3인칭을 이제 말하는 그는 그 똑같고, 기르, 뭐 이제 벽시를 말하는 나락은 나락 똑같고, 아우 동생을 말하는 의미하는 아우도 똑같고, 이제 사람 존칭하는 님이죠. 님, 아무개 님 할 때 님을 니무라고 하고, 그다음에 나 1인칭 나도 나 똑같고, 그다음에 어디로 가십니까 할 때 어디로 이거를 수메르어는 어라 어디, 그다음에 밭을 바드, 거의 막 한 75% 이상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하여튼 이런 근거들을 통해서 수메르인이 한민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이제 국제적으로 공인이 됐는지는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는 어차피 샘족도 섞여 있고 막 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같은 민족이다라고 볼 수, 우리가 이제 그쪽에서 갈라져 온 거니까, 수메르 사람들이 한 민족이 아니라 우리가 수메르 이쪽부터 해가지고 한반도까지 내려온 거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그때 당시만 해도 다 같은 문화권에 있었으니 전혀 뭐 황당무계한 말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이런 노아 자손을 통해서 번져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회학자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이야기로 볼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자, 이게 이 지구라트라는 구조물이 한반도까지 발견이 되는데 뭐예요? 하나의 민족이 전 세계로 일시에 퍼져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퍼져나가게 된 동기가 어떤 커다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퍼져나갔다. 그럼 그 사건이 무엇이냐? 그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또 아니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자, 아브라함이 이 우르에서 이 수메르 지역에서 이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 아브라함을 창세기의 저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록 쇠기 문자, 뭐 서령 문자라고 하죠. 이 문자가 아주 원시적인 기초적인 기호 형태의 문자였긴 하지만은 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충분히 기록이 가능했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아브라함의 저자설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메르를 넘어서 바벨론 이어지면은 이 바벨론은 또 이스라엘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준 나라이기도 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우르를 나와서 하란으로 갈 때, 하란으로 갈 때 가나안 땅으로 하란으로 갔죠. 그리고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데, 이때 강을 건너갑니다. 강을 건너가는데, 그래서 이때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의미로서 히브리인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제 고대 유대인들은 이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라는 말이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역시 이 히브리인이라는 이 배경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 알아두면
쓸 데는 없겠지만 좋겠죠. 네. 하여튼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또 이 셈족 출신이기도 하고, 네, 여러모로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넘어와서 이 바벨론의 성경에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죠. 그런데 일반 역사에서는 함무라비 왕을 더 많이 떠올립니다. 왜냐면은 이 함무라비 법전이 굉장히 우리가 학창 시절에 이제 세계사 시간에 배운 기억도 있고, 네. 함무라비 법전이 굉장히 유명하죠. 많이 우리가 이제 배워서. 그런데 혹자들은, 이 무신론 학자들은 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뭐죠? 모세오경이 이 함무라비 법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많이 카피를 한 것이 구약의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왜냐면 이제 시간적인 역사 배열로 봐서는 이 함무라비 법전이 먼저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학자들도 거기에 대비해서 또 면밀한 또 검토를 했겠죠. 연구를 하고 이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내용과 모세오경, 성경의 모세오경의 내용들을 아주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비교 분석을 해 보면은 그 디테일한 묘사나 그다음에 아주 체계적인 내용, 그다음에 그런 상황적인 그런 설명 같은 부분에 있어서 함무라비 법전이 성경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경이 법전을 뺏겠다라는 것이 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재밌죠? 오늘은 이제 새로운 사실은 재밌는 거는 우리가 흔히 접해 보지 못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면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이제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때 비로소 히브리인이다라고 불려졌다라는 점. 그래서 오늘날은 아니죠. 예, 이스라엘이 그 전까지 히브리인이다, 히브리 민족이다라고 이제 불려졌다라는 거. 예. 그다음에 이 수메르 문명이 또 이 바벨론 문명이 오히려 창세기에 그 신화가 창세기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굉장히 섬세한 부분에서 성경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함무라비 법전, 신화 이 모든 내용들이,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종합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또 이제 뒤 백그라운드로 많이 이제 올라갈 건데, 자, 앞으로 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 네, 그다음에 페르시아, 네, 페르시아, 그다음에 아카드 제국,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동아시아로 넘어와서 이제 오늘날의 중국 대륙의 여러 가지 이제 나라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구약의 시대가 끝납니다. 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갈대아 우르 수메르 문명과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떻게 좀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